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과 직종에 따라 채용 수요 증감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채용 방식 및 문화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던 채용시장 변화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 4일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진학사 캐치에 등록된 산업별 정규직 채용 공고는 28,456개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보다 9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채를 유지하는 삼성그룹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이 채용 증가세를 보이면서 취업시장 채용 공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채용 공고 중 IT 통신업 비중이 32.8%를 차지하면서 업종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 IT 통신업 비중이 22.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용 공고를 직무로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IT 인터넷 직무 채용 공고는 25.8%로 2019년 전체의 19.0%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난해 경력직 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경력직 채용 공고는 2019년의 2.2배인 23,451건이었습니다. 경력이 짧은 중고 신입을 뽑는 새로운 채용 전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3년 미만 경력자를 뽑으면 일반 신입과 달리 직무 교육 시간을 줄여 업무에 빨리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학사 캐치 소장은 이전에도 경력직 선호 현상은 있었지만 최근 급격한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등의 변화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 연속성 계획 BCP 수립 가이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BCP, 즉 기능 연속성 계획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급증 시에도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을 말합니다. 지난 1월 27일 사업장 BCP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여전히 BC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쉽게 따라하면서 BCP를 수립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용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중소규모 사업장 BCP 수립 가이드에는 1단계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2단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험성 분석, 3단계 감염병 확산 전 사업 피해 최소화 등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 연속성 계획 점검표 등 단계별 양식 또한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이드가 오미크론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핵심 업무 지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4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 형식 외에도 JPG 형식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사가 오랜 시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올해 임직원 연봉 재원을 작년보다 10% 증액하는 데 담정 합의했습니다. 연봉 재원 인상폭이 재작년 5%에서 작년 7%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개인 업무 지원금 월 15만원 추가 지급과 동호회 활동 지원금 월 3만원 신설 등의 부분도 잠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작년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대책도 10개월 만에 마련됐습니다. 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괴롭힘 조사기구를 이사회 산하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괴롭힘 예방 활동에 협업하기로 했으며 사측은 조사 결과 징계에 대해 노조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노조인 공동성명은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잠정 합의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방안,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난달 4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 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기준 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또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정비 및 지원 업종 선정 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서식 정비 및 학생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 사항을 담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감소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감소했으나 신차 생산 설비 교체에 따른 판매 확대 등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가 반등하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2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5개월 연속 증가 등으로 2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수출입 물가 비율 감소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2월 산업활동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 확대의 영향으로 매수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월에 비해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심리가 소비 지출 전망 중심으로 소폭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향후 안정적 관리 단계로 진입할 경우 내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제회복 흐름 지속을 위해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 경기관리 및 코로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단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 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4월 1일부터 건설 근로자 단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보험의 보장 항목은 건설 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 진단 등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 중 또는 근무 외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입니다. 다만 가입 확인 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 자격 미달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등은 제한합니다. 지원 인원은 10,000명으로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등기 우편,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